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사업에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처음으로 투자를 약속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올해 풍년 농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쌀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무자격 업체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인근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이 2년 넘도록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청년 취업난 속에 스펙보다 직무 능력을 키워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대학 이색학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내세우며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사업에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 유치 목표는 일단 초과 달성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내외 25개 기업이 한전이 추진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사업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도 처음으로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또 에너지밸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 역시 한전의 위상만큼이나 아주 크고 높습니다. 이로써 한전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57개로 늘었습니다. 지난 1월 말 에너지밸리 구상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8개월 사이에 이렇게 50여 개의 기업이 투자 협약을 했다 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그 1단계로 올해 안에 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32개 기업 가운데 절반은 땅 매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혁신도시에 입주를 마치는 등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그 소통이 원활히 되고 또 발주를 주는 그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한전 이전 효과가 맞물리면서 에너지밸리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나주를 경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고시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에서 2단계 사업 노선을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해서 나주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광주 송정에서 고막원까지 기존 선로를 고속화하고 나주역도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막원에서 목포 구간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고시함으로써 무안공항 경유 문제를 피해갔고 완공 시점도 2017년에서 2018년까지로 늦췄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계 최대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내년에 각각 수백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 재정 파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파란 하늘 보면서 가을이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볕이 좋아서 곡식도 참 잘 익겠다 싶은데요. 이대로라면 풍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하는데요. 김종태 기자입니다. 농촌 들녘이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잘 익은 벼는 굵은 쌀알을 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여수지역 2,100여 헥타르 논에서만 15,000여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최대 10%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별다른 태풍 피해 없는 좋은 기상 여건에다 병해충도 없어 벼가 어느 해보다 잘 여물었기 때문입니다. 작년도에도 물론 농사가 좋았지만 금년도에는 그 기상이 완전히 효자 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태풍도 하나도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일조량이 풍부해가지고 아주 앞으로 이변이 없는 한은 풍년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기쁨보다 걱정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쌀 수요가 줄어 재고쌀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량 증가로 쌀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추석용으로 조기에 재배한 햅쌀 가격도 40kg 한 가마가 10,000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석이 예년보다 늦어져 햅쌀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햅쌀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추석이 일찍 들어서 조기벼 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추석이 늦게 된 데다가 생산량도 많이 늘어서
우리가 작년만큼 좋은 가격을 쳐드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좋은 날씨로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예상되지만 쌀 가격 하락세는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유통업계의 전망 속에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늘 일괄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노조는 오늘 본 교섭에서 타결을 위한 일괄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며 사측이 책임 있는 인물들로 교섭을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교섭에서 사측이 노조의 일괄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분규가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노조가 수정안의 논의를 계속하거나 사측이 수정안을 거부하면 파업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추석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9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종합여객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물 구조부에 대한 안정성과 전기, 가스 시설 등 안전 취약 요인과 비상시 대응 매뉴얼 비치와 활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숙박시설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옥 호텔인 여수 오동제와 영암의 영산제 매각을 위해 1차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오동제와 영상제를 1차 입찰과 같이 각각 271억 원과 116억 원의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 초에 2차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가 짓겠다고 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광주시청 얘기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북구 연제동 외촌마을. 지난 2012년 한 건설업체가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매매 예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렇지만 업체 측이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미루고만 있어서 주민들은 계약금 한 푼 못 받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고치고자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고친 게 아니라 마을 개발을 한다는 어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건설업체가 광주시에 사업 승인을 신청한 건 2013년 3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현행법에는 2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반려됐어야 하지만 광주시는 어찌된 일인지 이 무자격 업체의 사업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등록된 것으로 알았단 얘기죠. 직원 실수지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된대. 이후 1종에서 2종 주택용지로 종상향을 추진하는 등 지난달까지 버젓이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지난 4월 사업 승인 절차를 하지 말라고 민원까지 냈지만 광주시는 이때까지도 관련 사실을 몰라 서류를 보완하라며 업체 측에 5개월 연장까지 해줬습니다. 그분들이 지고 있으면서 진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 내부 갈등으로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이 들통난 지난달 이후에 광주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업체 측의 농간에 이미 2년 5개월 이상 노란한 뒤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기본부터 딱 체크해야 되는데 믿어보면 안 되거든요. 딱 체크리스트는 없고 딱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불평과 고통은 커졌고 허술하고 이상한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못 짓는 회사한테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시청에서는 왜 질질 끌려 다녔는지 정말로 마을 주민으로서 화가 많이 나고.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가 지난 4월에 9억 원을 가량 들여 발주한 지하철 2호선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호선의 사업 규모가 기존 안보다 30% 이상 증가해 환경부와의 재협의가 필요한데도 이 과정이 생략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 규모가 18.5% 증가하는 데 그쳐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이 내일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사업 참여자 선정에 시일이 걸린 데다 시의회와의 의견으로 동의 절차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첨단 3지구는 광주 북구 월출동과 장성군 남면 일대 380만 제곱미터를 1, 2단계로 나눠 2025년까지 산업단지와 주거,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 지역 현안 사업비가 1조 6,500억 원 반영됐습니다. 이는 올해 국고지원 예산보다 2.2% 361억 원 늘어난 것이며 신규 사업도 40건에 90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는 첨단 실감 콘텐츠 클러스터 조정에 12억 원, 광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에 10억 원,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에 14억 원 등입니다. 광주시는 자동차밸리 조성과 국제수영대회 등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5조 2천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호남 고속철도 건설 1,100억 원, 남해안철도 건설 250억 원, 여수 고흥 연륙연도교 건설 715억 원,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 안정화 사업 133억 원 등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250억 원과 광양항 24일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120억 원,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 사업 26억 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정부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입 수시 전형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수험생들의 학과 선택 고민이 커졌습니다. 청년 실업이 극심해진 요즘 이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진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이색 학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학 체육관이 체력 단련하는 학생들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군 장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체력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동신대 군사학과는 군 장학생 선발 시험에서 여학생 5명을 포함해서 응시 자격이 있는 재학생 모두가 합격했습니다. 남하구들과 여하구들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이런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 동안의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는 데다 졸업과 동시에 군 장교의 길을 걸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6개 대학에 군사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군 장학생에 합격이 되면은 4년간 장학금이 제공되고 또 졸업하자마자 7급 공무원이 장교로 임관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는가. 보건의료 계열이 상종과인 가운데 언어치료청각학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에만 10개 대학의 관련 학과가 신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동시에 2개나 취득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수도권 쪽에는 그 관련 전공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는 수도권 쪽 취업을 현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 50만 시대. 스펙보다 직무 능력을 키워 진로를 보장해주는 대학과 학과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바쁘게 올라가야 하는 기아 타이거즈 도통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선은 해커에 틀어막히고 양현종마저 힘을 잃으며 NC에 1승을 내줬습니다. NC에 강한 양현종과 기아에 강한 해커가 만났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 두 에이스 투수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흔들린 양현종은 4회에 이미 투구수 100개를 넘겼고 3.2이닝 3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반면 힘 빠진 타선은 해커에게 완투승을 안겨줬습니다. 9이닝 동안 해커가 던진 공은 단 99. 깨어날 줄 모르는 타선은 김원섭의 적시타로 한 점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마운드에는 새 얼굴이 보였습니다. 올 시즌 신인 김명찬 선수가 첫 1군 무대를 밟았는데요. 좌완 중간 투수로 마운드에 힘을 보탤 김명찬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광주FC는 오늘 저녁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 클래식 29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광주는 3연패에 빠져있고 인천은 4연승을 달리고 있어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는데 휴식기 동안 전열을 재정비한 광주는 인천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두고 부진을 끊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광주는 현재 7승 10무 10패, 승점 31점으로 9위에 올라 있습니다. 롯데가 상승세를 달리며 5위까지 올라섰고 기아가 한 게임 반차 뒤진 채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NC와 시즌 15차전을 치릅니다. 기아의 선발은 스틴슨, NC는 이태양 선수인데요. 이태양은 올 시즌 8승 3패, 평균 자책점 3.79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아를 상대로는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주방용 가위 하나로 경차 수십 대를 털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차의 안전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차량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시민들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앞으로 다가갑니다. 운전석 열쇠 구멍에 뭔가를 갖다 대더니 순식간에 차문을 연 뒤 물건을 훔쳐 유유히 사라집니다. 영상 속 남성은 24살 권모 씨. 권 씨는 지난 5월부터 순천과 광양 지역에 주차된 차량 50여 대에서 노트북과 현금 등 3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그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처음 도난을 당하다 보니까 많이 황당하고. 권 씨가 범행에 사용한 건 주방용 가위. 피해 차량은 모두 경차였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가위로 차량 문을 따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위 끝을 넣고 살짝 올리면 문이 열렸습니다. 중학교 때 선배들이 동네에서 가르쳐줬어요. 지난 7월에도 순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화물차 100여 대를 털어온 20대 남성이 붙잡히는 등 차량 가위털이 범행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잠금 장치를 개선했다거나 제작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차량의 안전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버스가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소형차는 약하거든, 그야. 아직도 수많은 차량이 절도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에 경보 장치 등을 설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2차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3억 원 규모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편성하고 예산안 심의 전에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절차를 어겼습니다. 광주시는 유대회 기간 중 금남로 주변 청년 문화 난장과 팸투어 등 사업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좋아 문화전당 부분 기간에 맞춰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를 근절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무자격자나 공중보건의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들이 복무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진료를 하는 행위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빚게 하는 위험한 행위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해경의 현장 인력이 적절하게 보강됐는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훈 의원은 돌고래호 출항지인 해남 남성항에 있던 완도 해경 북평 출장소는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통폐합되는 등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현장 인력과 장비 확충 대신 본부 덩치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완도 해경이 담당하는 320여 개 항구 중 100여 곳에서 민간이 선박에 입출항 관리를 대행하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서늘해진 공기가 이제는 가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밤으로는 선선하다 못해 서늘한데요. 낮 동안에는 아직도 여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광주와 순천 29도, 보성 28도에 머물면서 낮 동안은 덥겠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벌어지면서 10도에서 15도 정도로 기온차가 나겠는데요.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적 높고 파란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끼어있는 구름은 차차 거치겠습니다. 오늘 광주 아침 기온 16도, 화순 12도, 구례 13도로 선선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광주 화순 29도, 장흥 28도, 여수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름이 조금씩 끼겠는데요. 토요일에는 광주를 포함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